실제로 외래에서 저염식 하시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단백뇨가 정말 많이 줄어서 오세요. 단백뇨가 줄었다는 거는 향후 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별 닥터스의 고현이 선현우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한테 저염식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만성 콩팥병에서 저염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나트륨 2000mg으로 소금으로 하면 5g 정도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저염식이 하면 이제 소금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해서 나트륨이 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조미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흔히 사용하는 소금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염식은 결국에 짜게 먹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소금을 적게 먹는 걸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닙니다. 소금은 네. 그 대표적인 조미료로 나트륨 함량이 많아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다시다, 간장, 된장, 고추장, 케찹 등에도 나트륨 함량이 다 들어있어서 전체적으로 줄여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흔히 식품으로 사 먹잖아요. 양배추 하나, 고기 이런 천연식품에도 나트륨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등 자연식품에도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서 섭취량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세요. 되게 신기하네요. 왜냐면 소금 5g이라고 하면은 그쵸. 생각보다 괜찮은데? 짭짤하게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아닌가 싶은데 계란이나 양배추에도 맞아요. 어렵네요. 네. 각각의 재료마다 맞아. 소금의 함유량을 생각해야 되니까 어떻게 네.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별화가 사실은 필요한 질문이고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저염식의 기준은 천연식품을 제외한 3g으로 생각을 소금 해주시면 3g. 네, 소금 3g. 새끼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매 끼니마다 1g. 네, 그렇게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염식은 좀 챙길 수 있다. 1g은 네.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소금 1g은 이 정도가 해당이 되세요. 티스푼으로 반으로 티스푼으로 반. 매 끼니 우리가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잖아요. 네. 그걸 한 요리에 다 나눠서 쓰면 될까요? 나눠서 쓰면 맛이 없을 수가 있으세요. 한 가지 요리에만 집중해서 하시고 나머지 요리는 마늘이나 파, 기름 같은 다른 향신료를 이용해서 맛을 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세요. 맵게 해서 매콤하게도 드셔도 되죠. 단맛을 내셔도 되고 식초, 새콤한 맛, 새콤. 레몬 같이 새콤한 맛들 그래서 여러 가지 맛을 이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저염 간장을 만들어서 고기를 볶거나 나물을 무친 다음에 간장을 찍어 드시는 형태로 하시면 간장 맛이 입에 맴돌아서 적응이 더 잘 되실 수 있으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저염 소금이라는 것도 팔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염 소금, 저염 간장? 시중에 판매하는 저염 간장이나 소금 같은 경우에 짠맛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성분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칼륨이나 인 함량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품 성분표를 확인하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일반 간장이나 소금을 이용해서 줄여서 사시는 방법이 도움이 되세요. 이제 부연 설명을 더하자면 거의 4기, 5기 수준에 진행된 신부전은 칼륨이나 인이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드시고 나서 검사 같은 거를 하신 다음에 같이 상의를 하시면 또 적절한 반응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저염식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만성 콩팥병이 첫 번째 원인은 당뇨, 두 번째 원인은 고혈압이에요. 세 번째는 사구체 신형 같은 것들인데 단백뇨가 결국 많이 나오고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것들이 동반되다 보니까 단백뇨 줄이고 혈압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미 연구에서 많이 입증이 되었고 혈압만 개선이 되면 저염식으로 인해 체중이 빠지면서 뇌혈관이라든지 신장혈관이라든지 이런 위험 감소가 된다고 또 같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이 아니더라도 일반인한테도 저염식은 권장이 되고 있죠. 실제로 외래에서 저염식 하시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단백뇨가 정말 많이 줄어서 오세요. 단백뇨가 줄었다는 거는 향후 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소금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하루 초과량을 넘어요.
4g 좀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끼가. 네, 한 끼. 그래서 딱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찌개 하나를 먹고 하루를 버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좀 칼로리 보충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사실은 위험하죠. 환자분들한테는 권할 순 없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네. 또 어려우니까 네. 쉽지 않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김치 몇 쪽, 스팸 한 조각, 네, 네. 뭐 과자 몇 개, 허용되는 범위가 좀 있을까요? 한 끼 드실 때 김치는 3, 4쪽으로 기준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새콤한 맛을 이용한 겉절이식으로 묻혀서 드시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겉절이는 야채 자체가 절이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저는 입장에 칼륨이 좀 많아서 겉절이를 추천하지 못했는데 정신보존 초기 단계에서 김치를 못 끊으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이 좀 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외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염식에 가까워서 권장해 볼 수 있겠다 정도는 혹시 뭐가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샤브샤브 정식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소스를 찍으실 때 가장 소량으로 찍어서 드시면 저염식에 맞추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드시면 좋지만 꼭 드셔야 된다면 건더기 위주로 생활하시는 게 좀 저염식에 도움이 될까요? 네, 국물에는 뜨거울 때 간을 하면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고 간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국물을 드시면 염분 함량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 병원에서 신부전식의 경우에는 싱겁게 한 다음에도 국물 양을 반만 드리고 있습니다. 저염식을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혈압의 개선. 두 번째, 단백뇨 감량. 세 번째, 뇌혈관 위험의 감소. 네 번째, 심혈관 위험 감소. 다섯 번째, 체중 감소. 여섯 번째, 신장 기능의 저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 저염식은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조미료를 줄여주셔야 되고 국을 간을 할 때는 식혀서 간을 해주시고 젓가락으로 건더기 위주로 섭취해주시면 도움이 되세요. 간장에 물을 타서 저염간장을 만든 다음에 고기를 볶거나 나물을 볶은 다음에 간장을 살짝 찍어서 입에 맴도는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늘, 생강, 파 등의 자연식품이나 매콤한 맛, 새콤한 맛, 달콤한 맛 등 다양한 양념을 이용하여 맛을 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